60세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식사 후엔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옵니다. 병원에선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지만 진짜 원인은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껏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한 접시의 채소가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무너뜨리며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60세 이후 어떤 채소가 생명을 살리고 어떤 채소가 건강을 파괴하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결정적인 경고입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다. 이제는 매번의 식사가 몸을 살릴 수도 조용히 해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선택이 된다. 우리는 흔히 모든 채소는 몸에 좋다는 말을 믿어왔다. 채소는 자연의 선물이며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일 수 있다. 최근 여러 임상 연구와 의학적 통계는 60세 이후의 인체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노화가 시작되면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리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며 장기 기능이 점차 저하된다. 이 시기에 신체는 염증에 더 민감해지고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으며 독소를 해독하는 간과 신장도 더 쉽게 피로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 한 접시의 채소가 심장을 약화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며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제대로 고른 채소 하나가 기억력을 살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식단이 약이 되는 순간이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배부름보다 생존을 위한 영양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좋은 채소와 나쁜 채소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의 회복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삶의 질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정보와 인식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채소가 60세 이후의 몸에 약이 되는지, 어떤 채소가 병을 키우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그 해답은 매일 우리가 접시에 올리는 채소에 달려있다. 자색 양배추는 60세 이후 반드시 섭취해야 할 채소 중 하나로 단순한 색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식품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채소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보랏빛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특히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만성염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심장병 발병률이 24%나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 자색 양배추는 또한 장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천연 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장이 건강해지면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고 감염 위험이 감소하며 영양 흡수율도 눈에 띄게 향상된다. 이는 노년기의 에너지 회복력과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자색 양배추를 섭취할 때는 가능한 생으로 먹거나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익히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되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샐러드나 코울슬로로 섭취할 경우 잘게 썬 자색 양배추에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를 더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볶을 때는 짧은 시간만 조리하고 마늘이나 강황 같은 항염 성분이 있는 재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경제적이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혈압, 관절, 소화, 면역력 전반을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색 양배추는 60세 이후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략적 채소다. 오크라는 60세 이후 반드시 섭취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채소로 그 끈적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노년기 건강을 위한 영양학적 가치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이는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오크라 안에는 뮤실리즈라는 젤리 같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위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크라는 이를 완화시키는 자연 치료제가 된다. 실제로 2021년 식품과학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8주간 오크라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0%나 감소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당뇨약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오크라는 또한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플라보노이드와 퀘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억력 저하나 브레인 포그와 같은 인지 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초기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오크라는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며 엽산 함량도 높아 적혈구 생성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이는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큰 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요소다. 오크라를 섭취할 때는 기름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좋다. 끓이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먹으면 끈적한 식감을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식초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끈적임이 줄어들고 소화가 더 쉬워진다.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 소금과 올리브 오일로 간단하게 조리하면 색다른 맛도 즐길 수 있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 수 있으나 그 건강상의 이점을 이해하고 나면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가 된다. 심장, 혈당, 뇌 기능,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오크라는 노화된 몸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다. 비트는 단순히 색이 강렬한 뿌리 채소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벽이 두꺼워지고 경직되며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이때 비트는 천연 질산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이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2019년 고혈압 연구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비트 주스를 4주간 섭취한 선인의 수축기 십기 혈압이 평균 11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혈류 개선 효과는 단순히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뇌는 항상 일정한 혈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실제로 2017년 노인의학 저널에선 운동 전에 비트를 섭취한 노인들의 전두엽, 즉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혈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처럼 비트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활력까지 높이는 데 기여하는 다기능 채소다. 또한 비트에는 베탈라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풍부한 망간과 엽산 덕분에 에너지 대사와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성분들은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무기력함과 피로감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트를 섭취할 때는 5분 정도 가볍게 구워 먹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때 천연 단맛이 살아나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된다. 또한 사과나 생강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거나 무가당 비트 주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도 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공 포장된 익힌 비트를 구입해 바로 썰어 먹는 방법도 있다. 비트는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생리적 효능을 지닌 채소로 심장, 뇌, 에너지, 면역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노년기 필수 영양 자산이다. 케일은 흔히 슈퍼푸드로 불리며 일시적인 건강 트렌드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채소 중 하나다. 케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관, 특히 뇌, 심장, 뼈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케일에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천연 카로티노이드 색소이다. 이들은 망막과 뇌세포를 보호하며 특히 황반변성과 인지기능 저하가 급증하는 노년기에는 눈과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20년 뉴롤로지 저널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저하 속도가 32%나 느리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기억력과 주의력, 독립성 유지에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케일은 또한 심장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다.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을 중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 조절에 필수적인데 많은 노인들이 이 성분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케일이 가진 가장 강력한 이점 중 하나는 바로 비타민 K의 엄청난 함량이다. 하루 권장량의 600% 이상을 단 한 컵으로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며 혈관의 석회화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캠페롤 같은 항염 성분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2018년 노화신경과학 프론티어 저널에서는 케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의 경우 뇌의 감각 처리 및 기억 관련 영역에서 신경활동이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케일을 섭취할 때는 생으로 과다하게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생케일 속 일부 성분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볍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넣어 3-5분 정도 볶거나 국이나 수프에 넣어 부드럽게 익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케일 잎에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살짝 뿌려 오븐에 구워 만든 케일칩이 있으며 이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간식이 된다. 흡수율도 뛰어나고 보관도 쉬우며 가격 대비 효과가 탁월한 케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닌 자연이 제공한 가장 완벽한 고령자 맞춤형 영양제다. 식단에 케일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심장과 두뇌를 동시에 지키고 전신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현명한 선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색 양배추, 오크라, 비트, 케일은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채소들이며 이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뇌와 심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모든 채소가 몸에 이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생리적 특성은 달라지고 어떤 채소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둔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장기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섭취하던 음식도 이 시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어떤 채소는 혈당을 조용히 상승시키고 관절 염증을 유발하며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심지어 신장이나 간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이러한 채소들이 외형상으로는 매우 친숙하고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 없이 식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실제 체내 반응을 바탕으로 식품을 분별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매일 접시에 올라가는 음식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채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식품들이다. 혈당, 염증, 호르몬, 장기 기능과 직결되는 이 채소들은 잘못 섭취할 경우 조용히 몸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식단에서 줄이거나 완전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좋은 채소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채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다. 옥수수는 여름철 바비큐나 수프, 통조림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한 채소로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식이섬유가 있는 건강한 곡물로 착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혈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숨어 있다.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설탕이 다량 들어간 시리얼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킨다. 이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며 당뇨 전 단계 혹은 제2형 당뇨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60세 이후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진 신체에선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동이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장애로 연결되기 쉽다. 2020년 당뇨병 관리 저널에 따르면 옥수수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노인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46%나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옥수수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후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분의 급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이미 불안정해진 호르몬 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며 심장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옥수수는 종종 설탕이 첨가된 형태로 가공되거나 크림, 버터, 소금이 더해져서 섭취되기 때문에 그 해로움은 배가 된다. 특히 단맛이 강조된 스위트콘, 크림 형태의 옥수수, 그리고 통조림으로 가공된 옥수수는 혈당을 빠르게 자극하고 나트륨까지 높여 고혈압과 심장병의 이중 위협을 만든다. 물론 가끔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식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복적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신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 밀도가 높은 애호박,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의 대체 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옥수수는 외형상 달콤하고 익숙하며 위안이 되는 식품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과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는 숨어있는 방해꾼이다. 지금까지 무심코 섭취해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단에서 그 비중을 줄이고 보다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바꿔야 할 때다. 감자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반찬 중 하나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익숙한 채소가 의외로 숨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감자는 전분 함량이 매우 높고 혈당 지수가 극히 높은 식품으로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유도한 뒤 곧바로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혈당의 급변은 췌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내장 지방 축적을 유발해 결국에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 7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고령자의 고혈압 위험이 30%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더욱이 감자는 색이 연하고 껍질을 벗겨 먹는 경우가 많아 항산화 성분이나 섬유질이 매우 부족하며 체내 염증전 반응을 억제하거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게다가 감자는 대부분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조리된다. 튀김, 으깬 감자, 버터와 치즈, 소금이 다량 들어간 조리법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공급하며 특히 튀김 감자의 경우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화학물질이 생성된다. 감자 섭취 후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식후 졸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 이는 바로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해 인체 에너지 시스템에 부담이 가해졌다는 신호다. 그렇다고 감자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반찬으로 계속 섭취하는 것은 분명한 위험 요소이며 반드시 대체 식품을 고려해야 한다. 고구마는 감자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섬유질 함량도 높아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다. 특히 고구마에 계피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더해 구워 먹는 방식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이유로 감자를 계속 섭취하는 것은 60세 이후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습관일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감자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삶에 도입하고 혈압, 염증, 혈당 불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식습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지는 열량이 낮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채소로 인식되지만 60세 이후의 노년기에는 의외의 위협을 내포한 식재료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지에 다량 함유된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화학 물질 때문이다.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해충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방어 성분이지만 인간의 체내에 들어오면 민감한 사람에게는 염증을 유발하고 소화기관, 근육, 관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가지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솔라닌, 소라민에, 나사닌 같은 알칼로이드는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가지를 섭취한 후 관절이 쑤시거나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알칼로이드 성분의 체내 반응 때문일 수 있다. 더욱이 가지는 조리할 때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알칼로이드와 높은 열, 그리고 과도한 기름의 조합은 체내 염증 반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추가로 가지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옥살레이트의 축적은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만약 가지를 꼭 섭취해야 한다면 껍질을 제거하고 소금물에 담가 쓴 맛을 제거한 뒤 작게 썰어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염증성 질환, 신장 이상, 관절통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가지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식이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가지는 모양도 고급스럽고 요리의 색감을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겉모습에 비해 체내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다. 가지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명확한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애호박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노년기의 식단에 훨씬 더 적합하다. 한 끼의 선택이 관절과 신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가지의 섭취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한편 통조림 토마토는 건강에 좋다는 토마토의 이미지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화학적 위협이다. 신선한 토마토 자체는 항산화 물질 리코펜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문제는 통조림이라는 형태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통조림 토마토는 내부에 BPA, 비스페놀 A라는 화학 물질로 코팅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호르몬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미쳐 체중 증가, 기분 변화, 심장 박동 불안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2020년 환경연구저널에 따르면 혈중 BPA 농도가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무려 91%나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수치다. 문제는 토마토의 강한 산성 성질이 BPA를 용해시켜 통조림 내부에서 토마토로 화학 물질이 스며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통조림 토마토는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 컵만으로도 초과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고령자는 이러한 조합이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유해 물질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장기, 피부, 뇌에까지 축적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조림 토마토는 가급적 피하고 생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어 먹거나 BPA 프리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드시 통조림을 써야 한다면 토마토를 물에 헹궈 나트륨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올리브유와 마늘을 함께 곁들여 신선한 토마토를 구워 먹는 것이다. 토마토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그 형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60세 이후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다. 매번의 식사가 곧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채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인다. 반면 또 다른 채소는 혈당을 은밀히 상승시키고 관절을 붓게 만들며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앞당긴다. 눈에 익숙하고 맛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건강을 지키는 채소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으며 장과 뇌의 기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반면 해로운 채소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간 해독력을 떨어뜨리며 신경계까지 무너뜨리는 내부 침입자가 된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는 이미 주어졌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천뿐이다. 매일 식단 위에 어떤 채소가 올라가는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할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가르고 질병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이 건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먹는 한 끼의 식사가 미래의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키며 삶의 활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그 한 끼는 절대 가볍지 않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식탁의 기준을 다시 세우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한다.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